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3월달의 첫 매매일이었는데 다들 뭐 잘 하셨습니까? 생각한 대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죠. 커다란 이슈도 없었고 또 뭐 당일날 뭐 이트론이나 이런 애들 당일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상한가를 가고 그랬지만은 시장이 좀 뭐 썩 좋지는 않았죠. 시장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죠. 이번 주까지는 아마 좀 흐름이 좀, 난조가 될 겁니다. 예, 서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종목이라도 정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간결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매매가 헝클어지면 여러 가지가 막 엮여버립니다. 절대 마음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평정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일에 나왔던 오늘 미션 종목들은 뭐 특별히 볼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뭐 거의 간망으로 시장을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요. 복귀는 뭐 따로 할 것이 없더군요.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은 좋지는 않았죠. 한 가지 또 좀 기억을 할 것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전일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좋아서 3% 급등을 했다. 아침에 시장이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뭐 지수가 2% 3%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대체로 급등주 시장은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빨갛게 보일 때는 먹을 것이 없다. 그때는 더욱더 조심을 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합니다. 시장이 빨갛고 파랗고 많이 빨갛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시장,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돼야 급등주 트레이딩은 먹을 게 많지요. 뭐 전부 다 뭐 빨갛게 돼 있으면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잘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지수 체크하는 것은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기본이겠죠. 미국 지수, 뭐 중국 지수 이런 거는 항시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 전일에 뽑아놓았던 종목들이 아침에 변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외부 영향이 크죠. 밤에 종목을 뽑을 때는 상당히 뭐 이렇고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날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침에 시가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외부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종목을 뭐 마이너스 뭐 5%대 공략을 하겠다 잡아놨다면 그 다음날 지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나쁘게 출발하면은 한 1%나 2% 정도 더 밑으로 잡아주는 것이 더 좋죠.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지수가 좀 좋다면 약간 1%나 2% 정도 더 올려서 잡아준다든지, 그런 요령이 지수를 어떻게 잘 체크를 하고 지수의 흐름에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과 잘 연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런 거 꼭 잊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매일 지수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말을 하나하나 그런 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내일 미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또 해봐야 되겠죠, 그죠? 3월 내일이 3일이죠. 33. 내일이 수요일. 33일 수요일이면 상당히 뭐 느낌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만은 수, 목, 금, 이번 주는 크게 뭐 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지는 않군요. 즉 시장을 확 끌고 갈 만한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벤트 섹터부터 봅시다. 내일 무조건 걸리락 애들이 몇 종목 있으니까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손 안 대면 됩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있었죠.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어찌 됐나요? 시가가 엄청 높았던데 보십시오. 무전 근래로도 아침에 플러스 22.5% 올라가지고 이제 시가 책정이 됐거든요. 저런 건 좀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저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손을 대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그 종목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무전 근리락이라고 해도 차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맞물려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둥 떠가지고 출발이 되면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무리죠. 당연히 큰 재료도 아닌데 체크만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오면 조금 먹고 나와야 될 장면인데, 물론 가끔가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 그런 종목은 뭔가 강한 이슈가 이미 그 전에 발생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강한 이슈 발생이 되고 조금 쉬는 과정에서 무전까지 권리력까지 걸리는 그런 어떤 몇 가지 호재가 같이 합쳐질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고 그런 거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 관련주들은 항상 부지런히 챙겨 놓자는 겁니다. 보고 이놈 이상한데 이놈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하면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봐도 되거든요. 종목이 내일 네 종목이가 되죠. M2I, 그리고 엔텔스, 위세아이텍, TS, 트릴리온이죠.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름이 쉬워야 좋은데. 일단 이벤트가 열리는 내일 열리니까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한 종목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종목 있으면 또 이게 또 묘한 또 흐름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시 이렇게 뭔가 여러 종목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한 놈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종목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들도 막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도 한번 보시고 가만히 보면 되겠죠. 선빵 때릴 이유는 하나도 없죠. 가만히 보면 움직이는 종목이 보일 것이고, 안 움직이면 그냥 손 떼면 됩니다. 이벤트가 열린 날은 한번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추종주 섹터 한번 봅시다. 현재 시간 내에서는 이수 앱지수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그 이수 앱지수와 같이 붙는 종목이 따라가는 종목은 바이넥스가 되겠죠. 바이넥스는 시간에 5.0%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수 앱지수의 시간의 상한가를 보고 바이넥스를 추종을 해 볼 건데, 근데 이놈들은 또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저쪽에 오늘 상한가인 이트론 애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트론 애들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이수 앱지수가 모습이 변할 것이고, 그 변함에 따라서 바이넥스도 모습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트론을 이수 앱지수 위에 올려놓고 일단은 이수 앱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수 앱지수 이트론의 모습이 좋으면 이수 앱지수도 조금 흐름을 잡아줄 것이고, 바이넥스도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만약 이트론이 좀 흔들리면서 이수 앱지수가 하락을 하고 바이넥스가 많이 하락을 하겠죠. 이수 앱지수가 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다면 이트론이 반등을 줄 때 차라리 바이넥스보다는 이수 앱지수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수 앱지수와 바이넥스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바이넥스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종주는 먼저 가까운 놈부터, 너무 꼬리에 있는 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운 놈부터. 그래서 이 세 개의 흐름을 한번 내일 잡아보도록 하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관계, 똑같이 추종주를 매매를 하는데 중점 맥락을 어디로 잡아주고
추종주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럼 그에 따른 지금 연계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나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약간은 구상은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종주의 섹터 공략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은 뭐겠습니까? 지금 작은 대장주가 있고 큰 대장주가 있다면 순서대로 봐야 되죠. 큰 대장주의 흐름이 강한가 안 강한가. 작은 대장주의 흐름이 건실하게 가는가 안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추종을 하려는 그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 폭까지는 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이수협 지수를 보고 바이낸스를 하는데 이수협 지수가 시가 뭐 9% 띄워가지고 15% 갔다 꼬르륵 내려온다. 겨우 한 5% 폭만 올려준다. 바이넥스가 5% 출발했다 치자. 그러면 이놈은 먹을 게 많겠네 올라가면. 하지만 이놈이 뭐 10% 20%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지요. 기껏 가야 2, 3%밖에 더 못 가죠. 항시 추종하는 매매의 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거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특징주 섹터 봅시다. 특징주 섹터는 쭉 적어 볼게요.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뭐 어차피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슈는 살아있죠. 현대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될 종목이겠죠. 특징주 섹터는 이 정도로 합시다. 피플 바이오를 만약에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항시 박스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이 둘이는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늘 보면 피플도 8% 떨어졌죠. 종가상. 박셀도 11.9% 떨어지고, 박셀은 아침에 뭐 용잡을 듯이 올라가더니 뭐 오장 와서 막 깨꼬라지는군요. 아침에 고가가 10% 플러스 10%까지 갔는데 박셀도 옛날 같지가 않아서 큰 기대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현대바이오 볼까요? 일단 오늘 반등을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이 종목이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 1.4%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죠. 저가가 9.4%였습니다. 9.4%. 마이너스 2%에서 보합 찍어주고 본줄 치고 나왔겠죠. 그대로 이제 9%까지 떨어져서 1차, 2차. 우리가 5천원, 우리가 이 정도에서 들어갔나요? 아마 이 정도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건데, 저희들도 이동을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여기 보합 위에까지 한 8% 수익권, 여기가 9%이고, 7%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9% 들어간 애들이 플러스 1%대 10% 수익권 챙겨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8% 수익권이 정확한 거죠. 그랬는데 더 이상 가지는 않더군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시간에서는 빠져있어요. 마이너스 1.3%, 3%. 그럼 지금 얘가 종가상 마이너스 3%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9%니까 이 꼬리가 6%짜리 꼬리겠죠? 6%짜리 꼬리인데 시간에서는 1.3% 빠져 먹었어요. 벌써 그죠? 그러면 하나를 이만큼 까먹었어. 까먹어버렸어. 그럼 여기가 한 5%짜리가 되겠죠. 예, 이 안에서 한번 받아줍시다. 받아주고 여기 좋은 글자가 있네. 숫자가 있네. 그죠? 5만원을 깨면 버린다. 이 날짜도 5만원만 안 깨면 보유해서 내일은 색깔은 모양은 뭐 이런 놈들과 비슷하되 색깔은 약간 빨간 놈이 한 게 이리 나와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받아주는 종목이니까 선방을 때릴 아무 이유 없는 종목입니다. KCS 디지털 화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죠. 비트코인이 좋아지면 디지털 화폐도 좋아질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디지털 화폐는 상승을 할까?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힘들어요. 어찌 보면 둘이가 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가 살고 하나는 영 죽는다든지, 하여튼 아니면 둘 다 서로 경쟁 관계로서 호야호야하면서 둘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지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좀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KCS도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과 디지털화폐는 두 개의 양날의 칼을 들고 같이 춤을 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KCS는 시간에서는 2.0%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오늘 꼬리가 플러스 2%, 종가상 플러스 4%가 이게 2%짜리 꼬리네요. 2%짜리 꼬리인데 시간에서는 2% 올라 있네요. 그러면 한 4%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네. 내일 아침 시가가 2에서 3% 잡히면 적어도 이 꼬리에서 여기까지는 한 5% 정도 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정리를 한다. 분할로 한다. 분할로 해서 살아날 기미가 보면 내일 좀 끌어올려 줄 것이고 3월달 초에 혼조함을 이기지 못하면 큰 힘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둘지 말고 조금 아침에 조금 삐릭 올라간다고 막 우 따라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포지션에 들어올 때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지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만 난 손을 댈 것이다. 그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피플바이오. 박세를 하든 피플바이오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피플바이오를 먼저 보자는 것은 이날의 상한가를 갈 때의 모습이 피플이 먼저 끌고 왔단 말이죠. 피플이. 제가 박셀이 참 아쉬운 게 우리 박셀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공략을 했는데 이 날짜에 공략을 하고 나온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 종가상 가지고 있어도 1%를 먹고 뭐 그냥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운대가 안 맞더라고요. 그동안도 꾸준히 공략을 했는데 일단은 피플을 한번 보죠. 지금 둘 다 시간에서는 2.1% 빠져 있습니다. 2.1%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이 종목은 1도주 형태로 보는 게 좋겠네요. 시간에 2%니까 못해도 내일은 뭐 시간에서 3%, 2, 3%에 출발할 확률이 많겠지요. 거기서 1차 넣고 뭐 깔끔하게 5% 손절포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번에 매수를 넣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죠. 중간에 분할을 하겠다 뭐 이런 스타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시가가 마이너스 2% 아래 그 정도 잡히겠죠. 3%나 뭐 잡히면 한 2, 3% 밀릴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에 그냥 승부 걸고 한 5% 잡고 뭐 깔끔하게 마무리 지고 못 가면 잘라주고 나와버리긴 낫죠. 그래서 피플이 살아나면 박셀도 추종 매매를 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면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기념하시고 디지털 화폐를 봤으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봐줘야 되겠죠. 그럼 다날로 다시 봅시다. 일단 오늘 이 뭐 다날지들도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부합의 공략에서 그냥 종가에 일단 정리를 해버렸어요. 생각했던 모양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좀 가지고 있어도 될 듯한데 아직 5월 초고 시장이 혼조해서 그냥 일단 발을 뺐습니다만은 또 내일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다날은 이쪽 구간 안에서 이 꼬리만 깨면 되겠죠. 여기 또 좋은 숫자 있네요. 7,000원 돼 있죠. 그죠? 이것만 안 깨면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 폭이 얼마가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9%대까지 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인 게 여기가 3%짜리 꼬리란 말이죠. 이 부분만 안 깨면 뭐 3에서 5%딱 잡고 한번 보유를 해보자. 해보면 조금 힘들더라도 또 내일은 색깔이 조금 빨간 색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플러스 1%로든 2%로든 어쨌든 여기를 안 깬다.
그래봤자 한 5%, 뭐, 이 깨우고 도망가더라도 많이 줘야 5%겠죠. 그래서 내일 이것도 받아주는 종목. LB세미콘 봅시다. 이거는 뭐, 조금 시장이 받아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범 LG가 뒷 배경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 LB루셈이 코스닥을 입성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뭐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건 조금 받아주면 재미가 있죠. LB의 최대 주주인 LB가 LB세미콘을 지배하고 있으며 LB세미콘이 다시 지분율 약 66%로 LB루셈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시장이 이를 우치할란가. 그래도 대기업이 뒤에서 뭐 받치고 있다니까 한번 우치 좀 내일 될라나 뭐 이런 마음. 시간에서는 2.4% 올라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는 뭐 나쁜 자리는 아니네요. 봐야 되겠죠. 바로 공략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 재료가 시장에 관심을 줄까? 그냥 흘러가는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재료일 수도 있고 그냥 흥치뿡 콧방귀 한번 끼워 넘어갈 수 있는 재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소소하고 사소하고 작은 재료나 작은 키워드라도 시장이 코에 코걸이를 붙이고 귀에 귀걸이를 붙이고 살에 살을 붙이면 희한하게 그놈들이 덩치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끄진 불씨도 다시 보자. 작은 키워드도 잘 챙겨 놓자.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요. 이구산업 봅시다. 살아나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슈 제로주는. 어차피 뭐 이구산업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원자재 재료 아닙니까? 뭐 꿀이 이런 것들. 그런 재료로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놀았는데 잘 안 죽네요. 그죠? 잘 안 죽고 버리버리 하면서도 자꾸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서 3.3%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뭐 내일은 죽을 마음이 별로 없는가 보지요. 그래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 지점에서는 한 번쯤은 뭐 포진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내일 비싸게 주고 들어갈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뭐 큰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큰 뭐 그런 게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굳이 뭐 시가를 높게 줄 필요가 없다. 만일에 뭐 시가를 3%, 4%, 5% 뛰고 휙 날아가 버린다. 그럼 바이바이 하고 보내줘야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시가가 뭐 3, 4% 잡혔다. 그럼 한 보합이나 그런 데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지. 기다려 보고 보합이 나주면 뭐 그 정도 좀 받아볼까? 이래 놓고 작게 분할로 조금 받아보고 최대한 손실을 주더라도 짧게 주는 방향으로 딱 잡아놓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받아보는 스타일이니까 보시고. 월초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월초는 참 뭐 강하게 달라붙어야 되지만 지금은 오늘 또 하루 딱 지났는데 벨실이 뭐 내 칼을 받아라 하면서 뛰어들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날은 매매를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 매매를 해서 꼭 돈을 법니까? 수익을 법니까? 그렇지 않지요. 손실을 볼 때도 많지요. 사람이 그 운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 어떤 날에서 괜히 매매하기 싫어서 매매를 안 했는데 그날 뭐 자기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막 급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내려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계획대로 했으면 저거 분명히 적어서 뭐 손실이 마이너스 끼란 말입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20% 내려왔지만 그 안에 몇 번을 들어갔을 것이니 30% 40% 났겠죠. 큐뱅 컴퍼니 특이한 놈이죠. 오늘 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보면 280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근데 상가 잔량을 보면 잔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시간의 잔량을 봐도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큰 악재가 뭐 여기 뭐 나왔느냐? 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앞에 보면 이놈은 앞에도 또 작년에 보면 한가를 치고 또 난리를 벚구실 친네 이놈 보니까 썩 좋은 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특이점을 준 종목이기 때문에 봐주고 뭐 저거들이 뭐 어떤 나쁜 일이 있든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루에 30%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타점을 잘 잡아서 한번 하한가 떨어진 그 다음날 요렇게 올려준 게 모습이 보이죠. 그 뒤에는 물 떨어졌겠지만은 이런 걸 한번 보자. 이날도 12%까지 올라갔군요. 그래서 한가에 맺혀 있는 종목들이 장애인 종목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봅니다. 보고 결정을 진입을 하고 이런 것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동이 일어나면 그냥 먹고 나오는 것이 낫죠.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위험한 건 할 건 없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가 들어와서 상가 가는 종목은 허다하거든요. 오늘 제가 가장 종목 중에 뼈 아픈 종목이 이화전기였어요. 전일에 이화전기가 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썩 좋지 않은 뭐 공시도 있었고 90%뭐 감자입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시가를 보니까 시가가 1.9%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자 이래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공략하고 상종목은 어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요. 어디 점심시간이가 지나고 좀 쉰다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 벌써. 보시, 그렇네요. 요 한시네, 한시. 내가 한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구세일이 올라가 있더라고, 자리 비운 사이에.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단 말이지. 참 아깝더라고, 이런 종목은. 한가를 들어갔지만은 시가가 1.9% 잡혔다는 것은 이거는 요주의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 운빨이 좋았죠, 이놈은. 그런 차에 뭐 이틀은 뭐 소련 백신 재료가 또 나오면서 이제 이틀은 EID 따라서 이화증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가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큐브도 내일 또 보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급락은 급등의 친구입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또 급등 종목은 항시 급락이라는 친구를 가슴에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상승할 때마다 분할로 챙겨라 라는 이유가 항시 이 급락이라는 친구가 언제 급등이라는 친구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조심을 하라. 또 급락을 하는 종목은 파랗게 내려오는 종목이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지켜보라. 내일 이 정도만 보죠. 미션 종목 중에서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한국 수교도 안 보지요. 한국 수교는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하십시오. 한국 수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는 안 드릴 테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자, 이벤트 섹터, 추종주 섹터, 특징주 섹터 나름대로 뭐 다 사인이 있죠. 내일 또 뭐 전부 다 깨꼬리 줄 수도 있죠. 전부 다 급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는 꾸준하게, 매매는 관계를 하면서도 항시 변함없이 일관되게, 마인드는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항시 아침이 되면 앞만 보지 말고 뒤도 좀 돌아보고, 너무 좋은 것만 바라고 너무 잘난 것만 바라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위를 보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뭐 유튜브 뭐 보면 뭐 나는 100억으로 뭐 20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 그냥 그렇게 벌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지
나도 어떻게 저리 안 될까? 뭐 부러우면 하고 막 그런 것에 너무 마음속 그러지는 말아요.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할 많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매매는 편안하게, 마인드는 차분하게, 승부는 승부답게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내일도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